유용한 경제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은 연금 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 사업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것으로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해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요. 누가 해당이 되고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는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사업이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청 대상부터 좀 볼게요. 누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도심 내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부부 중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다 또 해당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신청 후에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 중에서 현장 실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검토해서 매입 대상 주택을 선정합니다. 거기서 주택 가격은 공인감정평가기관 두 곳에서 감정평가된 평가액의 산출 평균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매입 주택을 선정할 때 좀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좀 그런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지에 있어야 하고요. 재건축이 되는 15년 이상 주택의 경우에는 진입로 폭이 4m 이상이어야 된다거나 철거 시 이웃주택과 문제는 없는지 등도 볼 정도로 까다로운 기준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9억 원 이하고 또 여건이나 상태가 괜찮다면 LH에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받을 수 있는 연금 액수일 것 같은데요. 금리나 이자 등은 어떻게 됩니까? 고령자들은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중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부동산 매매 금액 잔금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이자를 가산해 매월 지급하는 만기 확정형으로 지급됩니다. 또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5년 만기 국고채 최종 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에 적용이 되고요. 금리 적용 시점은 파는 사람의 퇴거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매월 어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좀 계산을 해볼까요? 네, 가령 주택 가격이 7억 원이고 계약금과 임대보증금, 대출금을 더한 금액이 2억 원인 경우 지급할 잔금은 5억 원이잖아요. 여기에 10월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리 2.13%를 적용할 경우 월 지급액은 20년 동안 약 25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향후 금리 변동이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잔금 9억 원을 30년간 분할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매월 337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매월 그래도 300만 원 돈이 넘는군요. 아, 네, 이걸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집을 그냥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을 하는 것과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인가요? 보험사의 즉시 연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보험사마다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즉시 연금 확정 기간형으로 수령 시 10년간 260만 원에서 270만 원, 20년은 145만 원에서 150만 원, 30년은 105만 원에서 11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건 LH에서 받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 집 판 돈을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다면 어떻습니까?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꺼내 쓰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최소 연 2.5% 이상 되는 예금에 가입하고 받는다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소득과 세를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뭐 요즘에 금리들 낮다고 하는데요. 제2금융권으로 또 눈을 돌리면 그래도 2%대 후반의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꼼꼼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또 나이가 들면 아플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연금을 한꺼번에 또 수령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연 2회에 한해 신청 시점 미지급 잔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중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도에 받는 누적 금액은 국민 임대주택 자산 금액 2018년 기준으로 2억 4,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또 신청 시점에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약정 기간 중에라도 1회 안에 약정 만기를 연 단위로 단축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조건이 맞았을 때 중도 수령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연금을 받는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LH에 팔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집을 또 비워줘야 하는 건데 그럼 노부부는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희망 나눔 주택을 판 노령자들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주택을 판 지 2년 이내여야 하고요.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평균 연금을 얼마를 받아야 이게 입주가 가능할까요? 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만 2,590원, 4인에서 5인 가구는 584만 6,903원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연금을 받는다고는 하더라도 이게 고령자들은 대부분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조건에 맞아서 뭐 임대 주택이라든지 뭐 매입 임대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럴 때 임대료는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임대료는 LH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지원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 지원금 중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에서 2% 이자 해당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집을 판 고령의 이제 뭐 노부부도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존 주택을 그대로 활용하는 10년 이내 주택의 경우 세입자는 더 계약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재건축 대상인 15년 이상의 주택은 세입자가 모두 퇴거한 후에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금형 희망 나눔 주택 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누군지 그리고 월 얼마씩을 또 받을 수가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한 채뿐인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거라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서 100가구를 매입,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사업 후 2019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신청 방법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주택 매입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의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매입 조건 및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좀 연상이 되는 다른 제도가 있는데요. 기존에 좀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라고 다들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 중인 주택연금과 과연 이게 또 어떻게 다른지도 좀 궁금해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은 주택연금과 여러모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요. 연령 및 주택금액 제한은 같지만 보장기간이나 방법은 다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되 대출금을 연금 형식으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근데 이게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과는 또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쓰려면 목돈을 받아 조금씩 쓰게 될 텐데 그럴 경우 쓰지 않고 통장에 받아놓은 돈의 이자를 내야 하죠. 하지만 주택연금은 연금으로 받은 만큼 이자가 발생하고 사망 시 집을 처분해 연금으로 받은 돈을 빼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남는 돈이 없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은 집을 파는 게 아니군요.
네, 주택연금은 소유권과 거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출의 형태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내가 살던 집을 LH공사에 팔고 그렇게 집을 판 돈에 이자를 붙여서 연금 형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에 연금형 주택은 10년에서 30년 가운데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제도는 자신의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연금을 또 받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은 주택 매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각 대금도 최장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집을 팔고 안 팔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뭐 고령자의 주거 안정성 면에서 주택연금이 좀 더 유리한 셈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주거 안정성 면에서 보면 주택연금 제도가 유리하죠. 하지만 받는 연금액을 비교해 보면 동일 조건 하에서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의 월 지급액이 더 큽니다. 그렇게 되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네, 감정평가액 5억 2천만 원 주택에 대해서 20년간 정액형 연금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의 월 지급액은 5억 2천만 원 나누기 20년 나누기 12월로 이자는 계산하지 않았지만 216만 6,667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 대상자의 월 지급액은 10월 19일 기준으로 148만 4,590원입니다. 네, 뭐 대략적으로 금액을 계산해 봐도 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대상자가 매달 70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주택연금 제도가 좋을지 아니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좋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연금액만을 놓고 보면 주택연금은 집값의 일부만 활용하는 것이고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집값 전체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금형 주택의 연금액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하지만 10년에서 30년의 기간만 선택할 수 있고 종신 형태 연금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불안할 수 있고요. 살고 있던 집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지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살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또 중요한 선택 요인이 되겠군요. 네, 주택연금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면서 연금을 받고자 할 때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되고 목돈을 따로 굴릴 자신이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아본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이 노후 보장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책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